기분 좋은 주말이 돼야 되는데 껄쩍지근한 주말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하락으로 마감했었다가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 지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최근에 힘이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62,0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가 지금은 나름 반등을 해주면서 64,000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 속에서도 몇몇의 알트코인들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메타버스에 관련된 코인들 다시 한번 자리를 박차고 달리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열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핑계를 굳이 찾는다면은 SEC가 바네크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연기한 것도 아니고 거절을 시켜버렸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거 예상하지 못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비록 심사 결과 발표일 이틀 전에 거절을 했다 할지라도 승인될 거라고 기대했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내린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영화 체인인 AMC에서 몇 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을 통해서 온라인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암호화폐 상용화 및 대중화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JC 플라워의 설립자, 창립자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적절한 결제 옵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결제 수단이며 웃을만하다,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를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테스트 했더니 쓸만하대잖아. 왜 네가 뭔데 뭐라 그래.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써봤어? 안 써봤잖아.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얼마나 싸고 빠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나불나불거리고 있어요. 우물 안에 올챙이 같은 양반 같으니라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 및 동향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고래 한 마리가 있는데 비트코인 2207개를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도수가 8년 만에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네요. 8년 동안 존버를 하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그는 지난 비트코인이 69,000달러 정도 때에 전고를 갱신했을 때 두 개의 주소대로 각각 300개와 1,900개의 비트코인을 이체시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당연히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팔려고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투하는 고래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때 매집을 하고 강세를 보일 때 판다. 이번 상승장에서 분배 및 수익 실현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대로 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막 수익 실현이 시작됐죠. 근데 저번에도 수익 실현이 시작되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래들은 가격 상승할 때 같이 판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고래들이 수익 실현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또한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단기 분석은 어떨까? 지금부터 바로 당장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일단 단기적인 모습은 비트코인의 약세가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 보통 상승으로 이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저항을 깨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저항을 깨지 못하고 얻어맞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내려옴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조정이 어느 정도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딩 탱크라는 분석가. 자,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좀 신통치 않아. 이것 봐봐, 힘을 못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 반등 후에 저항을 뚫는데 실패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4시간 봉인데 보시면은 이 쌍봉이 좀 보여지고 있죠. 더블탑 보여진 가운데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으로는 코인데스크의 분석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과매수 시그널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56,000에서 6만 달러대까지 10%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인가?
이어서 다임이라는 분석가는 한 수 더 떠가지고 52,000달러대까지도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빠졌다가 바로 반등하게 될 것, 더 높은 저점을 찍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남겼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바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루키BTC 분석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상단 추세를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였었고요. 다음으로는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인 크립토 벌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조정받고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상승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긍정적인 비트코인의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과연 매수 찬스 및 개미털기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쯤 하고 바로 말아 올릴 것인지 계속되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기타 소식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었던 시타델의 창업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산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2.0이 성공적으로 구현이 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거래 속도를 크게 높이고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 양반아. 그리고 2.0이 출시되게 되면은 이 채굴량도 확 줄어들게 되면서 이더리움은 본격적인 디플레이셔너리 에셋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이더리움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져만 갔었던 요즘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 좀 껄쩍지근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재단인 컨센서스가 지난 11일 이더리움 무려 2만 개를 거래소 크라켄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자,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동시킨다. 아무래도 좀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하려는 것 같죠. 그래서 2만 개 정도 팔아가지고 재단 운영기금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자, 다음에는 또 다른 부정적인 지표가 하나 떴다라고 하는데,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의하면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 및 거래량이 가격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뭔 소리냐? 네트워크 활성도는 암호화폐 수요에 영향을 끼치고 자연스럽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격 상승하고 활성 주소수는 같이 간다. 같이 상승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활성 주소수가 지금 이더리움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약화로 인한 강세 지속의 적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네트워크 활동량과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랠리는 길게 펼쳐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에게도 큰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간만에 나온 이더리움에 대한 좀 껄쩍지근한 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봐도 지금 추세에 걸쳐져 있는 이더리움, 쪼 시리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이번에는 이 추세를 깨고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이번에 매수 찬스 한번 주게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무서워서 못 사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드디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칠리지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여도 칠리지 같은 경우는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크립토보스라는 분석가는 의견을 공유했었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디즈니가 페이스북과 애플에 이어서 우리도 독자적으로다가 메타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디즈니가 메타버스에 참여를 한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흥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디즈니가 뛰어든다 그러면은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환장을 해가지고 이 메타버스 세계로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이 가상현실 세계로 너무 빠져드는 것이 좋기만 한 일일까? 왠지 사회가 사람들을 점점 더 비대면 쪽으로다가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래도 사회성을 기르고 하려면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 방구석 유튜브가 할 말은 아닌가?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쩌면은 비트코인 채굴 및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 기사는 물거품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가 지난 10일 암호화폐 채굴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고
중국의 모든 지방 당국이 채굴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역시 시진핑핑이 독고다이답게 한 번 간 길은 노빠꾸, 절대 노빠꾸다, 마이웨이 간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최소한 이 공산당 내부에서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암호화폐 관련된 사항들은 금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지들은 아마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을걸요. 이네들 같은 경우는 공공재산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정작 고위 공산당 간부들은 해외에 온갖 사유재산들을 빼돌려 놓고 딴 주머니들을 많이 차고 있죠. 인민들만 희생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튀김우동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